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달러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을까요? 또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파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또 최근 이런 질문에 조금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달러를 생각할 때 달러 인덱스라는 용어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주요 통화, 즉 안정적인 다른 나라 통화, 6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6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유럽연합, 그 다음에 일본, 또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6나라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6나라의 통화랑 또 미국의 통화를 비교하면 서로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1대1로 비교하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요 6개 나라의 그 통화를 100으로 보면 그 속에서 유로화가 57.6%, 엔화가 13.6%, 영국 파운드 11.9%, 캐나다 달러 9.1%, 스웨덴 크론에 4.2%, 스위스 프랑 3.6%로 이렇게 비중이 정해져서 그것을 이제 100으로 보면 또 미국 100, 이거를 이제 비교할 때 그 차이를 이제 수치화한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주요 6개국 통화랑 또 달러를 비교하는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73년 3월, 그때가 출발입니다. 1973년 3월이 그때가 출발이니까 그때 양측을 동일하게 100으로 맞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 달러 인덱스는 100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1973년도에 100으로 출발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지금 아직 100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기준, 이 방송하는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98.36입니다. 100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7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화하고 1대1 가치하고는 또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안정적인 통화 6개하고 달러하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랑 달러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지만 이 달러 인덱스의 이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또 원화와 달러의 이 방향, 이 상대적인 가치를, 방향성을 또 이해하는 것에 당연히 이제 참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더 높아질까 상승할까, 즉 바꿔 이야기하면 달러 가치가 오를까 내릴까라는 거죠. 우선 원화랑 우리 한국 돈이랑 비교를 일단 떠나서 제쳐놓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오를까 내릴까 하는 거죠. 자, 원래 올해 초에는 달러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겠다. 두 번째는 연준에서 이제 지난해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올해부터는 금리를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당연히 그 나라 돈의 이자가 인하되니까 가치도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했죠. 이거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된다, 침체된다. 두 번째는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 약달러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달러는 굉장히 강달러로 이제 지속되었고, 특히 원 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강달러였죠. 물론 달러는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경기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특히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투자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또 아까 달러 인덱스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오르는 또 이런 현실 효과도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달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 1973년을 100으로 볼 때 그 100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자,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달러가 앞으로는 조금 약세 전망이다. 또 달러가 여전히 강세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달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1973년도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고 지금 아직 100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달러가 순수하게 우리가 상품으로서만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왜죠? 모든 나라들이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국의 화폐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자국의 화폐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다면 수출 국가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싸니까, 돈이 싸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큰 수출 국가입니다. 이 큰 수출 국가인 미국도 자국의 화폐가 너무 강하면 수출의 채산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도 또 중국에도 또 일본에도 계속 너네들의 돈 가치를 빨리 올려라, 이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죠. 그러니까 이 달러는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순수하게만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이런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본 돈의 급격한 상승, 그죠? 절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왔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의 이 달러의 방향도 순수하지만은 않다.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 특히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 경제에 반영이 될지, 실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달러는 결코 순수하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가 앞으로 강일까 약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표에서처럼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죠? 뭐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크죠. 그래서 이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이것만 보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약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이 표는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떤 거죠? 세계 주요 안정적인 통화 6개와 비교되는 가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세계 주요 6개국의 가치가 비교되는 거라고 하면 이 6개국에서 달러의 비중은 어떨까? 자, 이 측면이 굉장히 다르죠. 즉, 전 세계에서 달러의 영향과 이 6개 달러 인덱스를 판단하는 6개 국가에서의 달러의 영향은 어떨까? 자, 이 표에서 있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표에서는 그림에서는 어땠죠?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보면 약달러 같은데,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세계 주요 6개 통화 국가에서는 달러의 영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강달러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일까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달러는 결코 순수하게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사실은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신흥국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달러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약달러일 때는 예를 들면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림 1, 2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서로 그 그림만 보면 상반된 또 예상, 달러에 대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미국 달러가 약달러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 차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불안, 그로 인한 안전자산의 비중 확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막상 전쟁 과정을 지켜보니까 미국이 이게 테크놀로지 이런 핵심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죠. 앞으로의 경제에서 아까 이제 6개 나라에서의 즉 선진국에서의 이 달러의 영향이 더 커진다 이 이야기는 이 테크놀로지 경제가 지배하는 미래 경제에서 미국이 크게 계속 지배력을 더 넓혀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만 나 홀로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 우리 한국 돈도 뭐 해외 채권형 펀드 또 해외 투자하면 거의 미국 포트폴리오가 50%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을 씁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걸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해외에 투자하던 것들을 미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달러화 수요가 또 더 많아진다.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의 원달러랑 비교해 보면 이제 원달러 상승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당분간. 그런데 이 예측 또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순수하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트럼프는 내년에 내년에 선거를 앞둔 이 정치적인 운명의 한판이 시간이 짝짝짝짝 다가오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가 다급합니다. 그래서 약달러를 원하죠. 그런 요인들까지 다 감안하면 결코 이런 예측조차도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앞에 동영상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이 설명한 동영상이죠. 제가 이 동영상 지금 영상 끝무렵에 반드시 제가 링크를 같이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꼭 보시고요. 달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달러를 현물로 가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달러를 현물로 가지면 사고 팔 때 비용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결합되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예를 들어 환에 연동되는 이런 투자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환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달러 표시 자산에 들어가면서도 환해지, 즉 한이라는 달러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등등으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함께 나누어 보았고, 또 구체적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언제나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1 채팅창